최근 미국이랑 유럽에서요, 장기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좀 불안해하는 것 같은데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또 이게 혹시 금융 불안정성이랑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핵심만 좀 빠르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먼저 그 장기금리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기간 프리미엄 있잖아요. 그게 왜 이렇게 커지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과거 서브프라임이나 영국 LDI 사태 때처럼 금융 시스템 전체를 좀 흔들 수 있는지 그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볼 거고요. 네, 그리고 각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또 제일 중요하게는 투자자인 당신께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전략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연준 보고서부터 시장 진단 자료까지 핵심만 딱 뽑아왔습니다. 자, 그럼 먼저 왜 이렇게 금리가 오르는 걸까요? 보통 장기금리라는 게 미래기준금리 예상치에다가 그 기간 프리미엄, 위험 보상이 더해져서 결정되는데 요즘은 이게 좀 다르다고요? 이 프리미엄 자체가 문제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장기 금리가 오른 걸 보면 향후에 금리 좀 내리지 않겠나 하는 기대가 없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주로 이 기간 프리미엄 자체가 커진 결과로 봐야 합니다. 그 뉴욕연은 분석 ACM 모델이라고 있는데 그걸 봐도 이게 꽤 뚜렷하게 나타나거든요. 요인을 좀 따져보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일단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아직 좀 남아있고요. 또 각국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서 재정 적자가 늘고 국채 발행 물량 자체가 늘어난 점, 미 재무부 QLA 발표 같은 거 보면 알 수 있죠. 거기다가 중앙은행들은 양적 긴축, QT한다고 국채를 사주지 않으니까 수요는 줄고, 또 예전에 영국 LDI 사태 때처럼 연기금 같은 큰 손들의 장기채 수요가 좀 변할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정치적 불안 문제도 있죠. 프랑스 예산 문제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이 다 겹치면서 투자자들이 이제 이 정도 위험이면 보상을 더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경기가 좋아진다 이런 기대보다는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 때문에 그 대가로 금리가 오르는 거군요. 근데 이게 왜 금융 시스템 전체의 문제로, 불안정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해지는데요. 네, 핵심은 딱 이거예요.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그래서 평가 손실이 난다. 이 공식입니다. 이 손실이요. 특히 레버리지를 많이 썼거나 아니면 자산이랑 부채 만기가 잘 안 맞는 그런 금융기관에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죠. 구체적인 경로를 좀 보면 첫 번째가 은행이나 보험사. 이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에서 손실이 나는 겁니다. 특히 그 만기까지 가져갈 거라고 분류한 HTM 채권이나 팔 수도 있는 AFS 채권에서요. 여기서 큰 손실이 나면 자기 자본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연준 금융안정보고서 같은 데서도 일부 은행들 미실현 손실 문제 크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예금이 빠져나가거나 자금 조달 비용이 오르는 거랑 맞물리면 작년에 SVB 사태처럼 좀 취약한 은행은 위기로 확 번질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작년 SVB 때처럼 그 장부상 손실이 시장의 어떤 신뢰 문제랑 결합하면 순식간에 그냥 현실적인 위협이 됐었죠. 바로 그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비은행권입니다. 연기금, 특히 그 LDI 운용하는 곳들, 아니면 헤지펀드 같은 곳들이요. 이런 데는 금리가 갑자기 확 뛸 때 파생상품 거래에서 증거금, 그 마진콜이라고 하죠. 그걸 더 내라는 요구가 확 늘어나면서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2022년에 영국 LDI 사태가 딱 그런 사례였잖아요. 네, 기억납니다. 정말 아찔했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 자체의 위험입니다. 재정 상태가 좀 안 좋거나 정치적으로 불안한 나라들. 최근 프랑스 국제금리 벌어지는 거 보면 좀 그렇죠. 이런 나라들은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이 커지고 이게 또 그 나라 신용도 우려로 이어지고 그럼 또 금리가 오르는 이런 악순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들,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를 더 높은 금리로 다시 빌려야 하는 이 차환 부담 증가, 이것도 무시 못하고요. 우와, 진짜 생각보다 다양한 경로로 위험이 이렇게 번져나갈 수 있네요. 이게 그럼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각국 당국들은 어떻게 좀 움직이고 있나요? 중앙은행들 입장에선 좀 고민이 깊죠. 기간 프리미엄이 오르는 거나 인플레이션 위험 때문에 섣불리 금리를 내리기는 좀 신중한 모습이에요. 대신에 이제 시장 기능 자체를 안정시키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 재무부가 국채 바이백을 좀 더 늘린다거나 ECB가 통화정책 운영 체계를 좀 조정한다거나 영국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양적 긴축 QT 속도를 좀 조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한국은행도
일단 기준금리는 동결하면서 가계부채나 부동산 PF 이런 좀 취약한 부분들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죠. 금융기관들 자체적으로도 뭔가 움직임이 있겠네요. 네, 당연히 있죠. 은행들은 그 금리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지 듀레이션 위험이라고 하죠. 그걸 줄이려고 하고 유동성 확보에 신경 쓰고 있고요. 연기금 같은 기관 투자자들도 초장기채 투자나 파생상품 해지 전략 이런 것들을 다시 점검하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정말 상황이 좀 안 좋아진다 그러면 과거 위기 때 썼던 그런 시장 안정 조치들 있잖아요. 미국 같으면 뭐 기업어음 매입기구 CPFF 같은 거. 한국은 채권 시장 안정펀드, 채안펀드나 SPV 같은 거. 이런 카드들을 다시 꺼낼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그런 걸 어떻게 운영할지, 돈은 어디서 마련할지 이런 방식에는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투자자로서 당신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어떤 체크리스트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몇 가지 원칙을 좀 세워주는 게 좋습니다. 먼저 채권인데요. 장기채 비중은 뭐 점진적으로 늘려갈 수는 있겠지만 단기채랑 섞는 바벨 전략이나 만기를 여러 개로 나누는 레더 전략, 이걸로 금리 변동 위험, 즉 듀레이션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용 위험도 신경 써야죠. 가능하면 투자 등급 위주로 가져가고 하이힐드 채권 비중은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고요. 물가 오르는 걸 방어해주는 물가 연동채, TIPS 같은 것도 포트폴리오에 넣어볼 만하고요. 해외 채권 투자할 때는 환해지 비용도 꼭 따져보셔야 합니다. 주식 쪽은 어떤가요? 금리 상승기에 좀 불리하지 않나요? 네, 아무래도 금리에 민감한 구성장 귀숙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고 부채가 적은 소위 말하는 우량주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주는 좀 선별이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 손실이 너무 크거나 예금 유출 위험이 있는 은행은 좀 주의해야겠죠. 레버리지나 현금 관리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레버리지, 그러니까 빚내서 투자하는 건 좀 줄이고 현금 보유 비중은 늘리는 게 아무래도 안전합니다. 특히 파생 상품 같은 걸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는 그 마진콜 위험에 정말 유의해야 하고요. 부동산이나 대체 투자 쪽도 보면 금리가 오르면 가치 평가에 좀 부담이 돼요. 특히 상업용 부동산, CRE 벌무 투자는 지역이나 섹터, 대출 조건 이런 걸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럼 약간 전술적인 관점에서 기회는 없을까요? 때는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에서 장기채 비중을 조금씩 늘리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몇 가지 지표들을 좀 주시하는 게 좋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뉴욕 연은의 기간 프리미엄 추정치나 채권 시장 변동성을 보여주는 MOV 지수 같은 거요. 또 주요국 국채금리 차이, 스프레드, 미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 QRA, 은행들 평가 손실, AOCI 규모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요. 최근 장기금리 상승 배경에는 단순한 경기 회복 기대보다는 여러 위험 요인에 대한 보상, 즉 기간 프리미엄 상승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금융 시스템의 어떤 약한 고리들을 건드리면서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정책당국은 시장 안정에 주력하고는 있지만 투자자인 당신 입장에서는 어쨌든 위험 관리, 특히 듀레이션 관리와 신용도 관리에 집중하면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재정적자 문제나 고령화에 따른 연금 수요 변화, 또 지정학적 긴장 같은 것들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기간 프리미엄이 오르는 압력이 이게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좀 구조적인 큰 흐름이라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가 더 높은 장기금리가 뉴노멀이 되는 시대, 그 초입에 서 있는 건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장기적인 투자 전략에는 과연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